지금 둘째 마당 4장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person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화면을 만들고, 사람 만들기, 학생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person의 인스턴스 객체, 그죠? 그 다음에 학생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스튜던트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글자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한번 코드를 가서 보면 여기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람 만들기는 1, 학생 만들기는 2라고 전달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다른 개발자에게 보여주면,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보여주면 이 1이 뭐고 2가 뭔지는 이 코드를 다 살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자, person 또는 student라는 이름으로 구분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열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이 속성으로 뭔가 추가를 하는데 이때 자, enum 클래스라고 하는 en우까지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enum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erson type이라고 하고 중괄호 엔터를 쳐봅니다. 자, 이게 열거형인데요. 이 클래스처럼 보이죠? 근데 enum 클래스라고 하면 열거형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름이 오게 되고 중괄호 안에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를 나열해주고 그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구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는 person, student 이렇게 이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열거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밑으로 가보면 자, make person이라고 할 때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저 열거형 씁니다. 열거형을 쓸 때는 person type이라고 하는 그 열거형 클래스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 자, person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정의한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아니라 얘는 자, person type student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make person이라고 하는 이 함수 상자에 열거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typ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int가 아니라 이게 자료형이 person type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거형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걸 얘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열거형을 when으로 구분한 다음에 1 대신 뭐가 되죠? 자, person type 점 우리 한 pers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자, person type 점 studen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 2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 되죠. 자, person을 선택했을 때, student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거형에서 정의한 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주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사람. 그죠? student는 학생.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면 다른 개발자가 볼 때도, 다른 프로그래머 볼 때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열거형이라고 하는 거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열거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열거형을 사용하기 전에는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를 쓸 때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열거형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편리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화면에 이미지 뷰까지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걸 했고요. 이제 메서드 재정의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가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될 텐데 여기에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를 스튜던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함수를 넣어놓으면 그걸 상속을 했으니까 함수까지도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수정을 하거나 다시 만들고 싶은 경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work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function fun work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 work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예를 들면 println 뭐 이렇게 하면 자 걷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 함수 상자 위에 구멍도 없고 그 다음에 반환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심플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person 쪽에 이 work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이 걷는다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결과라고 하는 이 텍스트 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뷰를 한번 여기다 넣어줘 보자. 다시 말하면 이 파라미터로 만약에 텍스트 뷰를 전달할 수 있다면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멍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텍스트 뷰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하게 되면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화면에
있는 요 텍스트 뷰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output 텍스트라고 하고 뭐예요? 자, 사람이 걷는다. 이렇게 글자를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가서 자, 우리가 사람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person이라고 하는 것점 자, work라고 하고 여기 뭘 넣어주면 돼요? output 1이 텍스트 뷰잖아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자, person에 빨간 줄이가 있네요. 자, 빨간 줄. 자, 요거는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물음표를 붙여줄 수 있다. 왜? 넣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학생일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학생 객체 만들어짐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걷는다라고 하는 게 저기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John이라고 하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20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기 사람이 걷는다로 바뀌었죠. 왜? 여기서 work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으니까. 그쵸? 이해되나요? 근데 work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때 여기에서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로 UI 객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부모에서 만들었는데 이 스튜던트에서 상속을 받는데 저 함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걷는다? 학생이 걷는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open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함수에도 open이라고 붙여줘요. 그러면 이거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이 형태를 그대로 재정의하는 거죠. 요걸 그대로 여기 와서 재정의 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오픈이 아니라 이게 오버라이드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해도 좋다는 오픈이고요. 그거를 다시 정의하겠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재정의라는 다시 정의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면 이걸 다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부모 것도 같이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super.work라고 하고 output 이렇게 부모의 동일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도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기능은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걷는다로 변경을 하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서 볼까요? 앱을 실행을 하고 자, 사람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work가 실행이 되겠죠. 즉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면 스튜던트로 넘어왔을 때 학생이 만들어지고 work를 실행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John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2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학생 만들기 누르면 학생이 걷는다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조금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책에 보면 걷기나 뛰기 버튼을 추가를 해서 그때 자, walk나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person이나 student 이렇게 볼 때 person의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student 같은 경우에 이렇게 alias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이것도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alias가 아니라 자, name이라고 넣어줘도 돼요. 그럼 얘가 자, name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충돌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재정의하겠다.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이거는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수 상자 아니면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name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시키고 저기 상속을 하는 클래스에서 이 속성을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name이라고 되고 여기도 nam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를 자, 이렇게 약간 변형해 볼 수 있다. 이때도 override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서드 재정의하는 부분 봤고요. 메서드뿐만 아니라 속성도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는 오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자, 클래스 정의할 때 자바에서의 클래스는 이렇게 퍼블릭을 붙이죠. 근데 코틀린은 퍼블릭 붙이지 않아도 퍼블릭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 자바에서는 U를 사용하지만 코틀린에서는 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성자 함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생성자 함수가 있고 그거는 내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in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성자 함수가 호출될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생성자 함수를 자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컨스트럭터 키워드로 직접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extens라고 하는 걸 자바에서는 쓰는데 자, 콜론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다. 상속을 할 때 이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파라미터도 같이 넣어준다. 자, 생성자를 직접 정의할 때는 이렇게 this라고 해서 기본 생성자를 필요할 경우에 호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슈퍼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다. 메서드 재정의는 오픈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 클래스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드를 넣어준다. 그래서 메서드뿐만 아니라 속성도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둘째 마당 4장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좀 복잡하죠? 우리가 자, 클래스나 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씩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코드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충분히 반복을 해서 코드가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